더불어민주당이 혁신 경쟁을 외면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높은 지지율에 지도부가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KBC 송년기획, 시도가 광주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극적으로 합의해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반발하는 무안군민의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엇갈린 평가 속에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관심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의 취임 등 국민의힘에 대한 행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당대표의 대표직 사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변화를 주도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내 혁신 논의는 사라진 채 갈등만 집중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과 비명계 의원들의 쇄신 요구, 비례대표제 병립형 반대 목소리 등에도 지도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다수 당원들은 지금 큰일 났는데 뭐 하고 있냐 해서 지금 막 뭐라도 해보자 하고 지금 으쌰으쌰 하는 거고, 민주당은 다수의 당원들이 뭐가 문제인데 자꾸 시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쇄신 얘기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지금. 당원들의 높은 지지에 지도부가 변화와 혁신 요구를 외면하고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지율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민주당도 마지못해 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당 창당을 언급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인 세분리기에 나설 경우 민주당 내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정치권의 판도 속에 너나 없는 쇄신과 혁신 경쟁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변화 요구는 점차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KBC 송년기획. 그 첫 번째 순서로 광주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 사업을 살펴봅니다. 올해는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시도지사가 이전에 합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역시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 4월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에 한정됐던 예산에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전 지역에 1조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진 게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 통과로 군공항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예산이 1조 원까지 늘었지만 최종 후보지인 무안군에서는 여전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유치 움직임을 보였던 한평군도 전라남도의 반대와 군 내부 반대 여론 등에 막혀 예정됐던 여론조사를 연기하는 등 유치전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여기 지사님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파업을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 분열을 야기하면서까지 억지로 강행하지는 않겠다. 민간공항 이전을 먼저 확답해달라는 전라남도의 입장과 확답은 어렵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던 군공항 이전 문제. 다행히 올해가 다가기 전인 지난 17일
시도지사가 전격 회동하면서 해결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도지사는 회동 직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무안군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여기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필요하면은 무안 군수님 만나러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선결 조건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전은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키로 했습니다. 특별법 통과와 전격 합의로 새 국면을 맞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반발하는 무안군민의 설득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2024년은 난제를 풀기 위한 시도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군민 절반 이상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남연구원이 갤럽에 의뢰한 무안군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반대는 57.1%, 찬성은 40.1%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에서 30세 이하 찬성률이 높았고 망운면과 현경면 주민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남연구원이 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23일부터 닷새간 무안군민 1,027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규모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2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4만 6천여 명에 비해 5배나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지난 2019년 90만 명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인 올해 일본과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5개국 5개 노선의 정기 항공편을 재취항해 내년 3월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노선만 운영하는 광주공항은 올해 이용객 201만 7천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성탄절 저녁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은 범행 직후 인근 식당에 가 범행 사실을 주인에게 말했고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구급차와 순찰차가 출동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고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사건은 성탄절인 25일 밤 8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 20대 아들 A씨가 자택에서 5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출동을 수시로 했어요. 네, 수시로. 그래서 어제 뭔 일인고 했네. 막 차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식당에 들어가 범행 사실을 주인에게 말했고 식당 주인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반팔, 반바지, 맨발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김밥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막 아빠를 죽였다 횡설수설해서. A씨 아버지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논란과 분열을 해소하자며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로 4년간의 활동을 마칩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5.18 희생자 안매장 추정 장소를 살펴보는 등 40여 년간 은폐됐던 진상을 찾기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지휘체계 이유나 각종 인권 침해 사건과 행방불명자 안매장 의혹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조사위는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지 규명 등 핵심 과제 21건을 직권조사해왔습니다. 1980년과 1981년 당시 검거된 북한 간첩들이 광주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규명했고 상위자 2,600여 명의 부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에 조직적 왜곡과 조작이 있었음을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활동의 성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기대를 모았던 5.18 청문회도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외곽에서 안매장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죠. 빨리 이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사위 활동 종료와 무관하게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번 진상 결과 조사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다른 조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 표명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4년간의 활동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엇갈린 평가 속에 조사위가 내놓은 성과와 과제를 발전시켜 나갈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곡성과 나주 영하 2도 등 영하 2도에서 3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8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녹은 눈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성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보성군 보성읍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13,000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한 뒤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서는 영암 2곳과 무안, 고흥, 장흥 등 모두 5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진됐으며 전남에서 항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보성군 보성읍 봉산일리 박영균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월산면 월산마을 주민들이 14만 원, 담양군 월산면 도계마을 주민들이 39만 원, 담양군 월산면 동산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담양군 월산면 왕산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담양군 월산면 신평마을 주민들이 1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은행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 광주 전남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 전남 지역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은행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 전남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달한 성금은 모두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육류 가공기계에 팔이 낀 60대 직원이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광주시 송정동의 한 식당에서 육류 혼합기에 오른팔이 끼어 들어간 60대 직원 A씨가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자동차 연구개발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8억 7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자동차 연구개발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고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 등을 통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